엄마, 항상 고마웠어요. 아버지, 사실은 존경했습니다.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왜 하필 모든 게 끝나기 직전에야 나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진심을 말할 타이밍을 놓친 뒤에야 후회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매일 삶의 끝자락에 선 분들의 마지막 말을 지켜보며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고, 또 누군가는 평생의 서운함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과의 오랜 갈등을 치유하는 기적이 됐고, 어떤 이에게는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라는 걸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엔 솔직히 그 말들이 좀 두려웠어요. 죽음이라는 게 워낙 낯설고 무겁고 뭔가 가까이 가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분들이 하시는 말은 오히려 참 따뜻하고 솔직하다는 겁니다. 그 말엔 계산이 없어요. 비난도 없고 핑계도 없고 체면도 없어요. 그냥 진짜 마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살아있는 우리한테 진짜 많은 걸 가르쳐줘요. 사람은 죽기 전에 진심을 말한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엔 자신이 지금껏 꾹 눌러놨던 말, 차마 못했던 말,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꺼냅니다. 그게 사랑한다일 수도 있고요. 미안했다, 고마웠다, 혹은 그냥 잘 살아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 짧은 말들이 듣는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가족은 그 말 한마디로 수년간의 오해와 갈등을 푸는 걸 봤고요. 또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듣고 정말 인생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감당해야 할 특권 같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순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마주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말들은 저에게 그냥 일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 속엔 책에도 없고 인터넷에도 없는 살아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문장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들을 여러분께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순간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들어본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고 맞이한 사람은 그 순간을 대하는 태도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요.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성격이 유쾌하신 분도 있고요. 조용조용 말수가 거의 없으신 분, 화가 많으신 분, 무뚝뚝한 아버지 같은 분도 계세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표정이 딱딱하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말을 걸어도 됐어, 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늘 이렇게 짧고 건조하게 대답하시고는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면회 오면은 표정이 더 굳습니다. 말도 거의 안 하세요. 어떨 때는 아들이 멀리서 찾아왔는데도 그 흔한 고맙다 한마디 없이 고개만 그냥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도 좀 서운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셔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듣죠. 그런데요, 그 어르신이 입소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식사를 거의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는 저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다들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정말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야간 근무하던 간호 선생님이 어르신 방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그게 이제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르신이 혼잣말을 이제 중얼중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꾸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애들한테 한 번이라도 안아줄 걸 그랬지, 그런 말씀을 혼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그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을 전해 듣고 우리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하던 아버지,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저희 요양원 전체에 되게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드님도 이제 멍하니 앉아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기도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제 평생 쌓았던 서운함,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으셨겠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이제 계속 집에 가자, 집으로 가야 돼, 이 말만 이제 반복하셨던 어르신도 한 분 계셨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보호자분들은 그런 말을 그냥 치매 환자의 습관적인 언어라고 받아들이시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치매 어르신들은 익숙한 공간, 안전했던 시절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요번에도 이제 정말 조용한 순간이었는데 또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애들 잘 컸지, 나는 참 행복했다, 이제 진짜 집에 가야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집이라는 단어가 그날은 건물이 아니라 인생을 의미하는 것처럼 좀 느껴졌어요. 이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 나는 충분히 살았다는 어떤 평온함,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을 향한 안심이 그 짧은 세 문장 안에 이제 담겨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 가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절대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는 지금 불안해요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나를 좀 더 이해해줘요 라는 신호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이제 괜찮으니 보내줘도 돼요, 그런 준비된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치매라는 병은 사람의 언어와 기억은 뺏어가지만 그 사람의 감정과 사랑은 빼앗지 못합니다. 그 감정은 때로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아니면 손끝의 떨림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한마디로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제가 겪었던 수많은 마지막 순간들 중에 치매 어르신들이 남긴 말은 유독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더 이상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심으로만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은 말이 느려도, 그리고 표현이 어눌해도 전달이 됩니다. 다 들립니다. 그리고 그게 좀 가슴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혹은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계신다면, 그 침묵 속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과 걱정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그걸 들어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족에게 꼭 남기고 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들은 거의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나 이제 됐다, 걱정 마라, 사랑해. 어떤 어르신은 눈을 감기 직전에 나는 참 잘 살았다, 얘들 때문에 진짜 참 잘 살았어, 그러세요. 가족들이 항상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하게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달고 사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면죄부이자 감사장이자 마지막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입니다. 더 이상 체면도 자존심도 자식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던 진짜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남은 가족에게는 평생 지침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심을 말할 타이밍을 자꾸 미뤄요. 언젠간 말해야지, 지금은 좀 어색하니까 나중에 하자, 기회가 생기면 하지. 근데 그 기회 정말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사실 대부분 두렵고 피하고 싶은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의 말도 어쩌면 어둡고 슬프기만 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짐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그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아주 또렷하게 느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기는 말에는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담겨 있다는 것. 그 빛이 뭐냐면요, 진심, 용서, 감사, 그리고 사랑이에요. 이런 말들이 가진 힘은요, 그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정말로 그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 말은 슬픔을 덜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주기도 하고,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만들기도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녀분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자신도 매일 가족들에게 그 말 한마디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어요. 너 때문에 나는 참 잘 산다, 사랑한다,
고맙다. 죽음 앞에서 들은 그 말이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못하다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꺼내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갖는 울림이 더 크고 무게가 남다른 거죠. 그런데요, 이쯤에서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왜 미리 안 했을까? 왜 그렇게 늦게서야 진심을 꺼낼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진짜 끝을 마주했을 때만 자기 안에 있는 진심을 비로소 꺼낼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용기 있는 순간을 저는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지켜보고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쩌면 멀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 나 자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매일 어르신들의 삶의 마지막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말들을 수없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들을 들은 가족들의 눈빛과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정말 많이 봐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똑같습니다. 당황하고 미안하고 더 잘 해드릴 걸. 이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죠. 그리고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단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덮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후회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게 과연 좋은 삶일까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냥 미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회 예방이자 그리고 가장 따뜻한 예방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 사실 아버지 존경해요. 엄마, 항상 고마워요. 형, 나도 미안했어. 나도 서운했었거든. 아들아, 네가 내 자식이라 진짜 자랑스러워. 이런 말 어렵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가 어색해서, 쑥스러워서, 저도 이제 카메라 보면서 너무 쑥스러운데, 혹은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그 타이밍 진짜 절대 다시 안 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자녀분들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그때 딱 한 번만이라도 말했으면 좋았을 거.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아니면 그 말 진짜 듣고 싶었는데 결국 한 번도 못 들었네요. 이런 후회는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특히 가족 안에서 생긴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께 진심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말을 꺼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고요. 망설여도 괜찮고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사랑을, 그리고 내 감사함을 지금 꼭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가족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 자신의 인생을 더 가볍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마주한 수많은 삶의 끝에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전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게라도 스며든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수많은 가족들을 상담하면서 들었던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결정들 총 3가지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자녀분들이 가장 흔하게 그리고 깊게 후회하는 선택들, 그리고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미리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혹은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강의나 설명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